여러분, 하루에 약을 몇 번이나 드시고 계신가요?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수면제. 약봉지는 늘어가는데 몸은 나아지는 기미가 없고 오히려 더 지치는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혈당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체중까지 줄일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게 바로 여러분 부엌에 늘 있었던 아주 평범한 식초 한 병이라는 겁니다. 네, 그 흔한 식초가 여러분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고혈압으로 매일 아침 걱정하며 눈을 뜨시거나 당뇨 수치에 따라 하루 기분이 좌우되신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 내용을 아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세요. 여러분,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 평생 수많은 환자들의 혈압, 혈당, 소화 문제, 수면장애, 피로, 체중 증가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약을 한 움큼씩 드시면서도 몸이 가볍다, 개운하다, 회복되는 느낌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할 수는 있어도 생활 전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출발점에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별표 식초 한 숟가락 별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는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고혈당은 혈관 안쪽 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결국 심장, 신장, 눈, 뇌혈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식초 2숟가락을 섭취한 당뇨 환자군은 식후 혈당이 평균보다 낮게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실험실 결과가 아니라 실제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이라는 점입니다.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의 분해 속도를 늦추고 장에서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또한 간에서 포도당을 생성하는 속도도 낮춰주고 인슐린이 작용하는 민감도를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직접 진료실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0세의 김용채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수년간 혈당 수치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마시는 습관을 제안드렸고 처음엔 시큰둥해하셨지만 2주 후부터 몸이 가볍고 졸음이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이 지나자 식사 후에도 피곤하지 않고 수치도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막는 가장 첫걸음은 바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이 식초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질환입니다. 증상이 거의 없지만 지속되면 심장비대, 심부전, 뇌출혈,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초가 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까요?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진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식초의 아세트산이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식초는 혈관 내피의 기능을 개선하여 고혈압을 유발하는 뿌리부터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더불어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염분으로 인한 혈압 상승도 막아줍니다. 경기도 양주에 사시는 82살의 이분자 할머니는 수십 년째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 일어나기 힘들어 하셨죠. 식초 섭취를 권해드리고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에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을 타 드시도록 했습니다. 3달 후 병원에 오신 그날, 그분의 말씀이 잊히질 않습니다. 아침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머리도 덜 무겁고 손발도 따뜻해요. 혈압도 내려갔고 약의 용량도 담당 의사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 건강입니다. 간은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매일 수백 가지 화학작용을 통해 피 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영양소를 대사하며 면역 기능도 담당합니다. 그런데 간은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하지만 피로, 눈충혈, 입냄새, 피부 거칠음, 그리고 특히 복부 비만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대 연구진은 식초의 유기산과 항산화 물질이 간의 지방 대사와 독소 제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말산과 구연산이 지방간 개선에 효과적이며 간세포 재생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유종필 씨는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지방간 진단을 받았던 분입니다. 간 수치가 높고 피로가 극심했던 그는 운동도 버거워했고 식단 조절도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침 식전에 사과 식초를 꾸준히 마신 결과 3개월 후 재검에서 지방간이 뚜렷이 줄어들었고 몸무게도 약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그는 피곤함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신장 기능 역시 식초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매일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거르며 체내 노폐물과 수분, 전해질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나트륨, 단백질, 약물 등이 계속 부담을 주면서 신장 기능은 서서히 저하됩니다.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에서는 6개월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신장 기능 지표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남 곡성의 박혜수 씨는 70대 후반의 남성인데 신장 결석으로 수차례 고생하시던 분입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라는 조언만 받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식초를 함께 섭취한 이후로는 소변의 산도 균형이 맞아졌고 2년 넘도록 재발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결석의 재발이 없다는 건 이분께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식초는 위산 분비를 도와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팩틴이 풍부한 사과 식초가 배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자극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효능에도 불구하고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즉, 별표 부작용 없이 장기적으로 습관화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 별표이라는 것입니다. 약보다 좋은 건 습관이고 그 습관의 첫걸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하루 한 번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 혹은 식사 중간에. 특히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꿀을 한 작은술 섞으면 부드러운 맛도 유지하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식초는 기적의 약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습관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꾸준히 약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좋아하는 물처럼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부엌에서 식초 한 병을 꺼내 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 타서 한 모금 마셔보세요. 그 한 모금이 약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원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내과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은퇴한 지 조금 넘은 78배 노의사입니다. 저는 평생을 환자 곁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아침마다 건강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바로 이 식초 습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식초라는 녀석이 그저 새콤한 음식의 양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을 타서 마시고 있고요. 덕분에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혈압, 혈당, 수면 문제까지 놀랍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식초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건 제 환자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사시는 고정남 어르신이셨어요. 70세 연세에 당뇨 진단을 받고 병원에 오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식후엔 항상 누워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식욕도 줄고 무기력하다고요. 그분께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나누며 식초 섭취를 권해드렸습니다.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잔에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시라고요. 한 보름이 지났을까요? 그분이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요. 표정부터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머리가 맑고 기운이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수치가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지만 확실히 내려갔고 무엇보다 본인이 느끼는 몸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고 하셨죠.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위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막아줍니다. 또 인슐린이 몸에 작용하는 민감도를 높여줘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훨씬 효율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뇨약도 중요하지만 식사 전에 식초 한 잔이 혈당 상승을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손끝 찌르며 하루 기분 가늠해 보셨죠? 그런 불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식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혈압 문제입니다. 잠을 자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혈압계부터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수축기 수치가 올라갈수록 숨이 차고 마음도 답답해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도쿄 대학 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혈관을 넓히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혈관은 고무 호스처럼 유연해야 하는데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죠. 식초는 그런 혈관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백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까요? 81살이신데 고혈압약을 수십 년째 드시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식초 습관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사과식초 한 숟가락, 하루 두세 번, 그렇게 3달이 지나고 혈압이 확실히 내려갔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안 아파요. 예전엔 항상 뿌연 안개 낀 것 같았는데 요즘은 맑아요.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소금을 배출시키는 이중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외에도 식초가 가장 큰 효과를 내는 부분 중 하나가 간입니다. 여러분, 간은 하루 종일 말없이 일하는 장기입니다. 해독, 대사, 저장, 분해. 쉬지 않고 일하죠. 그런데 술, 가공식품, 약물, 피로, 현대인의 간은 너무 많은 일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초 속 구연산과 말산 같은 유기산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고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연구팀은 꾸준한 식초 섭취가 혈액 속 간 효소 수치를 안정시키고 특히 지방간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생활하시는 최성호 씨는 65입니다. 회사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고 맥주를 좋아하시던 분이라 처음엔 많이 우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식초를 섭취하기 시작한 후 3달 만에 간 수치가 뚜렷하게 개선됐습니다. 특별한 약 없이 하루 두세 번의 식초 습관으로 말이죠. 신장 기능에도 식초는 도움을 줍니다. 식초 속 구성 성분이 소변을 알칼리화시켜서 신장 결석 예방에 효과가 있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크레아티닌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박형모 씨는 70이고 수년간 반복되는 신장 결석 때문에 물만 마시며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식초를 섭취한 이후로는 새해 넘도록 결석이 다시 생기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화장실 갈 때 무서운 게 없어요 라고 하셨던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위장 건강도 무시 못합니다. 나이 들수록 위산 분비는 줄고 소화 효소도 약해져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게 되죠. 이로 인해 더부룩함, 가스,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절히 자극하고 위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전라도 순천의 장정자 할머니는 80이 넘으신데 식후 가스가 차서 식사를 무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초를 드시기 시작하고는 소화가 편해지고 식사량도 조금 늘었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아침마다 찾아오는 변비도 큰 문제죠. 화장실에 갔다가도 개운치 않고 점점 약에 의존하게 되는 그 불편함. 그런데 식초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장 운동을 도와줘 자연스러운 배변을 유도합니다. 사과 식초에 포함된 팩틴이라는 성분은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배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외에도 수면의 질 개선, 피로 회복, 체중 관리, 피부 톤 회복, 뼈 건강 유지까지 식초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참 많습니다. 특히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면 간 해독, 피로 회복, 면역 강화에 훨씬 더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멜라토닌 생성과도 연관되기에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죠. 단,
민감한 분들은 용량을 나눠 섭취하고 속이 쓰릴 수 있으니 반드시 식사 중간에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하루 한두 숟가락의 습관은 때로는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약보다 강한 것이 습관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식초 한 숟가락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 사과 식초 한 숟가락. 아침 식사 전에,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에도 식사 직전 또는 중간에. 하루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약 대신이 아니라 약을 보완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몇 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달라지는 아침을, 맑아지는 머리를, 가벼워지는 몸을 직접 느껴보세요. 식초는 보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약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